적어 놓은 종이를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아까 그 하다 끊겼는데 뭐였죠? 그러니까 천재도 착각을 하고 천재도 착각을 하고 일반 대중도 착각을 하고 나 자신도 착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막 옷 비유할 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천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정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 어, 그래서 이제 천재들은 그래도 자기가 직접 옷을 지어 입는다는 거예요. 어, 어. 아니, 그냥 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음, 어떤 기준, 그러니까 깊이 간 거죠. 깊이 가서 저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밝혀낸 모든 진실들도 정답 같은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고려해서 다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건 예를 들면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옷을 자기가 재단해서 입는 것과 같다는 거죠, 천재는. 그래서 천재는 자기 이론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춤복을 입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성복을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춤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천재의 어떤 그 자기가 직접 만들어 입는 옷은 1차적인 정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맞춤복이나 기성복의 차이는 뭐겠어요? 그 맞춤 옷은 그 1차적인 정보에 대한 완벽한 이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맞춤복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는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지. 2차 착각이지, 2차 착각.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겠지. 아니, 그래도 그 이론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맞춤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반 대중들의 기성복은 뭐다? 약간 1차적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적인 정보인 거죠. 거기 이제 자기 생각이 첨가가 되는 거야. 어.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걸 기성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천재 빼고 다른 사람들은 천재 빼고 일반인 전체는 천재가 갖다 주는 이론을 그냥 로봇의 로봇이 로봇의 알고리즘 새기듯이 그냥 그렇게 외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 그래도 결국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다는 거지. 그거를 생으로 맞춤법으로 자기 생각을 구현해내느냐 아니면 기성복이나 맞춤복으로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는 거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막힌 게 그러면 그 추측을 왜 하는 걸까? 우리 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했을 때 쾌락을 느끼고 왜 그럴까?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답이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근데 그 추측이란 게 되게 쓸모없잖아.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왜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 왔을까? 그래서 그게 저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게 우리 마음 때문이구나. 우리 마음으로 인한 거구나. 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내 마음으로 흘러온 거지. 그게 어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건 마음 아닐까요?
내 영혼일 수도 있고 내 존재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선택을 하게 하는 어떤 힘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또 제대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의 어떤 신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국 해석해내는 건 언어잖아요. 그 언어랑 내 마음 사이에도 간극이 있는 거죠. 불일치하잖아요. 불일치하는데 결국 언어로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내 마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내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때론 굉장히 가깝게, 때론 되게 멀게 있지만 그 안에 분명히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캐내야 되죠. 우리가 언어로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착각들,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도록 묶는 매듭 같은 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굳이 그 착각을 안 해도 됐었잖아. 근데 나는 그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 게 내 마음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랑 내가 쓰는 언어랑 일치가 안 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애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정말 목이 마를 때도 있겠지만 그냥 엄마가 내 요구를 들어주나 그게 좋아서 그런 식으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좋아서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1대1 대응 매치도 안 되고 항상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음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굳이 그 착각을 하는가? 거기에서 저는 내 마음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허준이 교수님도 이제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었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 뇌과학 중에서 왜 뇌에서 신호가 먼저 결정 나고 우리가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게 뇌에서 신호로 전달되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뭔가 마음이 발생하고 우리가 그걸 해석한다라는 관점인데, 음,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게 내 마음이랑 굳이 일치하진 않지만 분명히 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근데 내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접근이 되면 이제 내 마음을 다룰 수가 있게 되잖아요. 물론 여전히 물음표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들이 어차피 불일치를 한다면 내 마음에 어떤 실체를 더 씌워도 그렇게 문제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 이게 제가 매끈하게 허용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더 씌웠을 때 좀 이게 뭔가 불협화음이 나면 그 실체는 버리면 되고 그런 게 우리가 도전하고 경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좋은 어떤 실체를 내 마음에 정답으로 끼웠을 때 잘 작동하면 좋은 건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꼭 알아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음,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더 씌워도
괜찮은 걸 알게 될 때, 괜찮은 거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선하고 좋은 거를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인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나 도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온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 진짜 마음은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깨달으려고 지구에 왔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깨닫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적인 거랑 막 되게 뒤죽박죽 됐는데, 저도 다시 봐야겠어요. 제가 뭐라 했는지.